픽픽처 이벤트 스토밍이 있고 디자인 레벨이 있는데 요 간극은 다름 아닌 현업과 이제 개발자죠. 현업과 개발자인데 픽픽처 이벤트 스토밍에서 곧바로 이 디자인 레벨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 갭이 상당히 사실은 커요. 그죠? 중간에 이제 프로세스 모델링의 이벤트 스토밍도 있긴 한데 이걸 그냥 프로세스 모델링이라고 봐도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갭이 어떤 거냐니까 이것을 실제로 이제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담아야 되며 그리고 어떤 규칙에 의해 가지고 실제 이 예를 들면 분계가 벌어지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분계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실제 디자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업이 그걸 전달 주는데 충분한 어떤 노테이션이라기보다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시멘틱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BDD를 좀 채용을 하면 어떤가. 약간 저는 그 관점으로 좀 봤습니다. 이 자료는 그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신상님께서 다른 관점도 좀 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장에 이벤트 스토밍을 한번 이벤트 스토밍을 현장에다 적용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세부 요구사항을 어떻게 디파인하냐. 이벤트 스토밍 안에는 전반적인 큰 그림만 있는데 빅픽처도 그렇고 디자인 레벨도 그렇고 그거는 룰도 없고 데이터 타입도 없고 실제 그 데이터에 대한 이그젬플도 없는데 어떻게 매핑을 하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검수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병렬로 또 막 이렇게 동시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개발팀한테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그 거의 엔드 유저만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다 외주를 줘가지고 실제로 개발을 하고 그런 회사들의 입장에서 이런 갭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빅픽처 이벤트 스토밍에서 실제 디자인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들이 모여놓으니까 지난번에 보면은 이걸 그냥 직관에 의해서 막 디파인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은 이 갭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 BDD라고 하는 이 또 다른 그 애자일 기법으로 가능한지를 먼저 보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활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죠. 그 BDD를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보다 신상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BDD를 설명을 하면 비헤이버 뭐죠? 드리븐 비헤이비어 드리븐 디벨롭먼트. 왜 비헤이비어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업이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테스트 자동화가 가능한 수준의 요구사항 정의다. 저는 이렇게 그냥 밸류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현업이 이렇게 그냥 디파인을 하는데 이런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전 조건을 기분이라고 이제 주고 그리고 when이 이제 어떤 액션 그리고 then이 그 결과로 이렇게 현업이 이 형식에 맞춰가지고 풀이를 해놓으면 이게 이제 어떤 사전 조건으로 어떤 그 우리가 테스팅에 대한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디파인을 하고 어떤 서비스나 커맨드가 올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틀로서 현업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틀에다가 캡처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해서 일단 현업이 이러한 그 도메인 언어로 기술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 현업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그냥 자연 언어만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그젬플 예를 들면은 이 안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그젬플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그젬플은 그렇지만 이걸 일반화할 줄은 모르죠. 일반화할 줄 알면 이미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현업과 개발자의 큰 차이는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줄 아느냐 그 차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업한테 아까처럼 이 디자인 레벨의 이벤트 스토밍을 곧바로 이끌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수준 안에서 우리가 이런 도구를 쓰면 이그젬플을 쭉 도출할 수 있는 도구를 쓴다면 그 사전 정보를 충분히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그젬플 매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좀 중요한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BDD에서 앞서 저런 이 포뮬레이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어떤 이 포맷도 상당히 좋지만 example 매핑이라는 거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 현업의 입장에서 많은 예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어떨 때는 뭐 석세스가 뜨고 어떨 때는 실패가 뜨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현업의 입장에서 일반화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순서들을 그려보세요.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 그리지만 그냥 생각나는 모든 케이스를 다 써보세요. 그러면 쓴단 말이에요. 무식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업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BPMN을 곧바로 현업한테 그리라고 하면 못 그린단 말이에요. 우리 정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BPMN을 곧바로 그리라는 거는 네가 프로그래머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현업이 못 그린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그냥 그림으로 바꿔놓은 것 뿐이거든. BPMN은. 그러니까 현업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그냥 상황에서 이렇게 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스냅샷 하나씩 이런 이그젠플은 무한정 쏟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이그젠플 매핑이 현업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업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제 뭔가 이런 포맷에다가 담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포맷에다가. 자, 이그젠플 매핑을 해놓고 나서 저거를 앞에서 봤던 이런 이그젠플을 수많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분 웬덴이 이렇게 있다면 이 기분 웬덴을 이런 식으로 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써 포메이션을 먼저 해야 이게 이제 나중에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DD는 일단 툴링이 따라와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업이 그냥 막 자기 말로 썼지만 그것이 이런 이그젠플 데이터와 이 포맷에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어떤 값일 때 어떻게 나와야 되고 어떤 값일 때 어떻게 나와야 되고 이런 포맷 이 자체가 이제 데이터로 인풋이 들어갈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실제 테스팅해야 되는 그 틀에다가 이렇게 이건 개발자가 개입을 해야죠. 개입을 해서 이 기본 웬덴으로 서술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틀로서 실제 테스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껍데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현업들이 무한정 이그젠플은 쏟아낼 거라. 그러면 그 이그젠플들이 알아서 여기 프로그램에 입력이 돼가지고 포르풀 돌면서 테스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BDD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BDD 내가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BDD다. 장진영 버전으로 이렇게 그냥 한정을 시켰습니다. 저의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그래서 이렇게 한정을 시켰고 이것이 저는 이제 좀 이 MSA나 이런 쪽의 어떤 밸류로 본 것은 이걸 잘 이용하면 우리가 데브옵스 프로세스에서 이 컨트랙 테스팅이나 이런 거를 현업이 이야기한 그 인풋을 가지고서 그 이그젠플들을 가지고 그 컨트랙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뭐 조금 더 깊은 테스트까지 있겠지만 MSA 관점에서 봤을 때 적어도 컨트랙 테스트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인 어떤 바운디드 컨텍스트 내에 들어있는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우리가 커맨드와 파더시가 이제 인풋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인 이벤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적어도 어떤 케이스에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테스트를 자동화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현황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가서 이벤트 스토밍에서 여기는 이벤트 스토밍이죠. 왼쪽 그림이. 자, 이걸 같은 캔버스에서 그냥 그린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매핑하면 될까? 아까 여기 이그젠플 매핑 그림인데요. 예를 들면 접수다라고 하는 승인, 승인으로 바뀌었는데 승인이라고 읽으세요. 자, 눈을 속이시고 승인이라고 보고 자 채용 공고 접수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등록됨이라고 하는 게 사전 조건인 것 같아요, 그죠? 기분 이걸 이제 기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근데 여기 이제 데이터가 같이 좀 포함이 돼줘야 돼요. 뭐냐면 기분인데 회사 신용도가 A인 회사가 채용 공고를 등록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분으로 좀 구체화를 시켜서 이그젠플에서는
그래서 when 채용 공고 접수가 되었을 때는 승인을 하는 거예요. 자, A와 B는 승인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코스타에서. 근데 C 등급이면 반려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정 팀장님이. 그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예제를 무한정 쏟아내실 수는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주실 수 있겠죠. 우리 담당자들한테 야 막 붙여. 여기 없는 거 없도록 그냥 빽빽하게 채워. 이렇게 붙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중복 단계 나오면 그건 빼겠지만. 그래서 보면 C 등급인 경우에는 여기 승인 반려됨이라고 하는 이 아웃풋 이벤트가 대안에 들어가고 그 A와 B인 경우에는 신용도가 그런 경우에는 승인이 된다. 이렇게 좀 이 매핑을 이렇게 해봤어요. 요 각 스티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재밌게 그린 다른 포맷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같은 캔버스 안에서 이 스티커를 그냥 이렇게 기본에다가 붙여놓고 when을 요 스티커를 갖다 붙여놓고 승인을 요 스티커로 그냥 붙여가지고 제가 말로 썼는데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스티커를 기본 웬덴에다 붙여가지고 example로 매핑한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mple 매핑으로 나타내니까 이건 좀 스테이틱한 다이어그램인데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좀 함축적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한 그 예제들 실제 데이터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벌어지는지가 좀 더 구체화되더라는 거죠. 그런 이 두 가지 좀 섞으면 그런 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벤트 스토밍과 이거젠플 매핑을 같이 해놓고 그것을 인풋으로 해서 이렇게 기본 웬덴에 이제 그 포맷으로 걸킨이라고 하는 포맷을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텍스트 파일인데 이 텍스트 파일에 이렇게 일단 만들고 앞서 이제 이렇게 그렸으면 그린 게 이렇게 생성될 수 있어요. A 때 승인, B일 때 승인, 완료 이렇게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거는 실제 걸킨 포맷은 아니지만 내용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매팅한 다음에 이거를 코드로 매핑을 시키면 저는 이렇게 그냥 해봤어요. 잘 모릅니다. BDD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여기에 스텝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실제 기본 웬덴에 있는 이것을 이제 테스트 코드의 이제 틀에다가 한 번은 짜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매번 하는 것보다는 이 DDD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자동 생성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냥 한번 해보면 우리가 승인 한 건이 있다. 승인이라고 하는 건 어그리게이트였거든요. 지금 보면 에그리게이트. 이 승인이라고 하는 어그리게이트 있는데 이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건 일단 그냥 도메인 엔터티죠. 엔터티. 그래서 그 승인이라고 하는 게 승인 한 건을 이제 뜻하는 거고 그 승인이 기분은 하나의 승인을 이제 하려고 들어왔다 그거죠. 근데 여기에 회사 신용도가 땡땡이면 그러면 크레딧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일단 세팅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when 채용 공고 접수라고 하는 뭔가 액션이 있겠죠.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실제로 이제 서비스 객체일 수도 있고 커맨드 객체일 수도 있고 앞서 이제 그 우리 커맨드 그러니까 우리 커맨드 딱지에서 인풋 혹은 팔러시로 들어온 그 인풋일 텐데 어찌됐든 어그리게이트에 있는 멤버 메서드를 호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라고 하는 그 어그리게이트의 채용 공고 접수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거랍니다. 이거를 이제 트리거를 시키면 얘의 결과는 그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승인 여부안에 담길 것이고 그것이 승인 결과는 여기 expected answer 여기로 들어와서 앞서 여기 디파인 해놓은 요 세 개의 값이 이쪽 아규먼트에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테스트가 자동으로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안 돌려봤어요. 한글로 돼 있어요.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좀 해보고 싶은 거는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에다가 이 example 매핑을 한번 해봤을 때 좀 더 구체화되는 느낌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여기 현업의 대표이신 정 팀장님께서 이것을 뽑아내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뭔가 컨트롤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업의 리퀘어먼트에 조금 더 구체성을 띄는 그런 것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만약에 자동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브는 아까 본 것처럼 어그리게이트 루트의 어떤 그 초기 상태를 세팅하는 그런 코드를 우리가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when 부분은 그 커맨드죠. 커맨드가 실제로는 서비스로 이제 노출이 될 건데 그 서비스를 직접 호출해 준다든지 혹은 그 팔러시의 핸들러 코드를 리스너 코드를 호출한다든지 혹은 어그리게이트에 아까 직접 그 내부에 들어있는 메서드를 직접 호출해 준다든지 그게 이제 when 쪽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된 부분은 실제 그 결과의 그 이벤트가 호출이 됐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제 카프카의 이벤트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비용이 좀 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우리가 어차피 그 이벤트 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어서 그걸 뭐 프록시를 만들어 가지고 뭐 거기서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뭐 구현에 대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뭐 레퍼런스까지 이렇게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이나 뭐 이야기 있으세요? 제가 일단 발제로 이렇게 했는데 좀 길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 의견이 좀 많고요. 일단 아까 그 저기 뭐야 장 대표님이 그 모른다고 한 거를 좀 그냥 부연 달면 아까 비헤이비어는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비헤이비어는 대부분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것에 내가 하는 어떤 행위, 그거를 캡처링해서 개로부터 출발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에서 행위라고 하는 거는 커맨드거든요. 그죠? 예. 이벤트 스토밍은 이벤트를 결과론적으로 캡처하는 거지만 그 이벤트를 발생하게 하는 거는 그 오리지널에서는 커맨드가 발생하게 만드는 거고, 그죠? 그 이벤트 그 지금 장 대표님 만들어낸 MSEG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커맨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저기 폴리시가 그 실질적으로 그 행위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맞죠? 장 대표님? 예, 예. 예. 그래서 오리지널로 치면은 커맨드에 대응되는 게 행위일 거고 왜냐하면 거기서는 폴리시가 있으면 그 뒤에 커맨드가 붙으니까. 예, 그러면 커맨드를 행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으면 결과가 발생하는데 결과는 우리가 이벤트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도 그 사전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이 행위를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벤딩 머신에 코카콜라를 내가 뽑으려고 하는데 그때 뭐 코카콜라가 남아있는 캔이 없으면 이라는 게 사전 조건인데 똑같이 돈을 넣었어도 결과는 안 나오는 거고 그게 있다면 나오는 거고 그런 게 사전 조건이니까 걔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뭐 컨디션들이 있다던가 등록된 유저라던가 뭐 이런 사전 조건들이니까 그 행위를 하는 그 거기서 날아오는 비헤이비어 행위라는 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부분에서 결국은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BDD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스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설명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고객이랑 얘기를 하면서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디스커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굴을 해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BDD에서는 그 발굴하는 기법으로 지금 저기 장 대표님 얘기한 example mapping이라는 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로그온에 관련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로그온을 할 때 뭐 어떤 경우에 뭐 패스워드 같은 경우 그러면 뭐 1, 2, 3, 4를 넣으면 이거는 통과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단순해서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번호가 뭐 몇 자리 이상이어야 됩니까? 그러면 10자리다. 그럼 10자리를 1, 2, 3, 4, 5, 6, 7, 8, 9, 10 하면요. 그건 안 됩니다. 또는 뭐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는요. 그것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들을 찾아내고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가 이제 룰이라는 건데 결국은 그 규칙들을 끄집어내므로 인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규칙들을 예시를 통해서 찾자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큐컴버 같은 툴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게끔 우리가 걸킨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문법으로 정리하면
구현을 통해서 우리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장 대표님 얘기의 이제 핵심은 이벤트 스토밍과 이 BDD를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가 어딜지 확인하고 그거를 잘 써먹을 방법이 어떻겠느냐, 뭐 요게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얘기하실 때 제일 첫 장에서 장 대표님 얘기하신 거에서 제 생각은 두 군데에서 브릿지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할게요. 지금 BDD가 개입할 부분이 빅픽처에서 디자인 레벨로 가는 거기서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디자인 레벨 이벤트 스토밍이 개발자들에게 구현으로 떨궈질 때도 사실은 이벤트 스토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BDD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필요한 부분은 익샘플 매핑 정도만 있어도 빅픽처 이벤트 스토밍의 디자인 레벨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빅픽처 그러니까 익샘플 매핑 정도만 있어도, 대신에 디자인 레벨에서 구현으로 들어갈 때는 실제 큐컴버로 구현해 놓은 테스트가 그러니까 BDD 즉 TDD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아예 테스트를 퍼스트로 진행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에서 얘가 개입할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실제 그걸 적용하고 있는 그 에스프레소 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시는지 또 여기에 쓸 때 아마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 적용했던 것보다 예전에 네이버에 있을 때 이제 지금 이 BDD 형태를 실제로 적용하려고 그때는 지금 이제 이샘플 매핑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때는 이제 아지텍 보직이 쓴 그 스페시피케이션 바이 이샘플 그 책으로 그때 이제 CTO님하고 그때 그 해영랩에 있던 그 팀원들이랑 같이 해서 이제 당시에 그거랑 관계는 없는데 같이 한참 그 썼던 게 그 지금도 뭐 하지만 그 아이디어에서 제시했던 그 갑자기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크 홀더가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있는데 뭐 디자인 디자인 띵킹 얘기하시니까? 띵킹, 예, 디자인 띵킹 컨셉에서 끊겨요. 참여하는 뭐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언급하신 그런 BDD 형태의 스펙을 통해서 그 실제 유스 케이스 사용자 스토리죠. 사용자 스토리 써놓은 거를 BDD 형태로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해서 스펙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 하다 나온 큐컴버로 실제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스트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그걸 짜고, 왜냐면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업이 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현업이 이걸 쓰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당연히 엔지니어는 쓰는데 엔지니어는 또 개발을 해야 되니까 못 쓰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누가 쓰게 시켰냐면 TA 보고 테스트 엔지니어 보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테스트 원래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쓰는 역할을 주로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가르치고 가이드를 해서 BDD 형태로 이그젬플을 통해서 스펙을 써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스펙을 쓰고 그 다음에 큐컴버로 만들고 인프라를 돌리는 거는 젠킨스로 해가지고 해서 당시에 핀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그런 걸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잘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신 형태로 그때는 이제 이벤트 스토밍이 있었을 때는 아니에요. 벌써 그게 한 6년 전, 7년 전 얘기니까 꽤 옛날 얘기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다들 이제 잘하는 사람으로 다 이렇게 티밍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쉽게 못했어요. 그때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네이버 뮤직 프로젝트였거든요. 지금 이제 바뀌었죠. 바이브인가 뭔가 이걸로 바뀌었는데 당시에 뮤직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그런 걸 했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경험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저도 한 6년 정도 된 것 같네요. ING 생명에서 이제 애자일 그 방법론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거기 이제 하여간에 위에서 찍어 내려와서 한 6개월 걸리는 프로젝트를 2달 만에 끝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업들이 이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지.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애자일 방법론 만들었으니까 그 업체들은 최소 6개월 걸린다고 하는 거를 대표가 뭐 12월에 이제 3월 1일 오픈해라 막 이래가지고 위에서 찍어 눌러갖고 할 수 없이 울먹여서 먹기로 하는 프로젝트니까 나보고 애자일하면 뭐 프로젝트 금방 할 수 있다면서요. 이거 좀 샘플 프로젝트 좀 해주시죠 해가지고 내 말 잘 들으면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현업이 요구사항을 유저 스토리 형식으로 쓰게끔 했어요. as I want 이렇게 쓰고 인수 기준에 대해서 네가 이것을 1주, 2주씩 이렇게 이터레이션 돌았거든요. 그 사이클 안에 네가 요구사항 냈던 게 합격했다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인수 기준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인수 기준을 쓸 때 기본 웬된 형식으로 쓰게끔 했어요. 뭐 약간 엉성하긴 해도 그거를 1-2번 사이클 돌리니까 현업이 쓰긴 쓰더라고요. 제대로 저는 쓰고 말씀하신 인수 기준은 더 좋다고 봐요. 오히려 BDD라는 용어보다 그 인수 기준이라는 용어가 그렇죠. 더 현업한테는 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와닿죠. 맞아요. 오늘 지금 장 대표님 그리신 거에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좀 빠진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의 피처 스토리 또는 유저 스토리로 묶인 단위를 어떻게 볼 거냐 이벤트 스토밍에서 그래서 그 단위의 사실은 상세화 레벨이 얘거든요. 그죠? 그 BDD는 그거에 좀 더 상세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수 기준으로 얘가 사실 딱 합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피처 스토리를 유저 스토리로 놓고 얘가 인수 기준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그 BDD에서도 스토리란 말을 쓰니까 큐컴버에서 그래서 요게 요 룰셋 그러니까 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놈이 다 이제 룰들인데 요게 하나씩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로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얘를 바라봐야 될 건데 그 레벨의 크기가 적당할 거냐 어쩐 거냐에 대한 의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 커맨드의 여러 컨디션에 따라서 같은 커맨드에 같은 이벤트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그거를 여러 개 캡처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벤트는 동일하게 떨어지는데 그 예시가 다를 테니까 예를 들면 숫자 뭐 5를 집어넣으면 결과는 100이 돼야 된다. 이런 거는 동일한 커맨드와 동일한 이벤트의 값이 달라지는 게 사실은 이 샘플의 중요한 점이거든요. 물론 그거를 나중에 이제 표 형태로 값 하나로 캡처할 거니까 장 대표님 아까 한 것처럼 표로 캡처되면 하나의 그 BDD 스토리로 잡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전개될 거라서 사실은 그 데이터적인 측면의 좋은 예시로서는 BDD는 아주 좋은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얘기는 대신에 이제 그 관점을 좀 더 명쾌하게 정리하거나 여기에 집어넣을 때 어떤 예시가 좋겠느냐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 되게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 중에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네. 예. 이야기 중에 의견을 하나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짧아요. 예, 짧은데 이점 먹을까봐 그 아까 신이사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장 대표님이 이 6페이지 6의 슬라이드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아까 이사님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룰로 형태로 이렇게 모여진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제가 사례 이야기 하신 거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쓰면 금방 와닿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로그인을 한다. 이 말보다 이렇게 쓴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현업이 못 쓴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현업이 이걸 쓰지는 못해도 무슨 값을 넣고 이런 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장 대표님 말씀하신 풍부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 그러니까 BDD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이제 공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벤트 스토밍하고 그러면은 이 BDD 프랙티스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스티커질을 하는 거잖아요. 스티커로 어떻게 하면은 현업이 쉽게 좀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업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요런 포맷이 아니라 또 다른 포맷들이 있어요. 제가 그 차에 있는데 노트북 안에 있는데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샘플링을 좀 해보면서 한번 이 기존에 있던 그냥 똑같은 그 전형적인 이벤트, 여기 이제 BDD의 그 포맷으로 된 거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현업 대표이신 우리 정 팀장님이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자, 요거 안 갖고 계시죠? 계속 하던.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돼 잠깐만요. 여기 잠시만요. 네. 지금 근데 빅픽처 이벤트 스토밍은 사실은 아직까진 커맨드가 식별이 안 된 거잖아요. 이벤트만 식별되거든요. 그죠? 커맨드 있어요. 아니. 그거는 빅픽처 이벤트 스토밍은 사실은 이벤트와 시스템과 거기서 유저만 이야기하는 나오는 거죠. 커맨드가 그러니까 안 여기 나와 나오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때 음. 디자인 레벨 프로세스 레벨 한다고 몇 가지가 내려간 거고, 예, 예. 실제로는 이제 얘는 이벤트까지밖에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빅픽처에서는.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캡처링이 되는 거는 여기 레벨에서는 BDD가 아니라 유저 스토리가 캡처링 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저 스토리로, 왜냐하면 여긴 액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as a는 찾은 거예요. 그죠? as a, I want to도 찾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 안에 숨겨져는 있지만 as a, I want, so that I can. so that I can의 캡처링이 사실은 이 뒤에 히스토리거든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한번 볼까요? 여기 구인기업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타 운영팀은 애저 코스타 운영팀, 그다음에 I want 채용 공고 접수, 그걸로 인해서 우리 회원들이 우리 학생들이 채용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유저 스토리를 캡처할 수 있는 게 저는 기본적인 거고, 물론 지금 이제 BDD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앞부분 여러 가지 임팩트 매핑이라든지 어떤 그런 비전이나 그쵸? 골까지 같이 이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BDD는 아까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인수 기준에 좀 더 가깝고, 거기 상위 수준의 피처 또는 유저 스토리, 피처 스토리, 그런 놈을 캡처할 수 있는 게 여기가 맞다는 거죠. 더 이제 적합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뭘 캡처하냐면 as I want, so that I can. 요즘은 이제 순서를 바꿔서 in order to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하여간에 그래서 유저 스토리 형태를 캡처하고 그 유저 스토리에 대해서 거꾸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할 게 있어요. 거꾸로 example 매핑을 먼저 해서 거기서 어떤 룰이나 이런 상황들을 캐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나 이제 어그리게이트를 찾는 이벤트 스토밍에 도움을 받는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는 유저 스토리를 캡처하고 디자인 레벨을 갔을 때 거기서 인수 기준의 example 매핑을 끄집어내게끔 할 거냐라는 방법하고, 이제 두 가지의 초이스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레벨에서 더 깊숙하게 디스커버리를 해나가는 거가, 근데 빅픽처 이벤트 스토밍의 원래 취지, 전체를 훑고 이해를 같이 하자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BDD의 example 매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딥다이브에서 자꾸 내려가자는 게 취지고, 원래 example 매핑 가이드에도 보면은 하루에 그러니까 한 번 회의할 때 30분 정도 이렇게 집중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빅픽처 이벤트 스토밍을 할 때 그걸 캡처하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익샘플 매핑 레벨로 내려가서는 그냥 거기선 유저 스토리 레벨에서 캡처를 하고 그 디자인 레벨로 들어갔을 때 디자인 레벨에 선행하던가 후행하는 방법으로 그 저기 BDD 형태의 익샘플 매핑과 그다음에 그거의 무슨 포뮬레이션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정을 가는 게 난 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뭐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림이 사실 이 디자인 레벨로 거의 그려진 수준이죠. 프로세스 레벨 수준. 음, 그렇게 지금 나올 수 있어. 말 그대로 빅픽처에서는 아주 전체적인 그 비즈니스 골의 어떤 약간 그런 유저 스토리, 피처 매핑, 임팩트 매핑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은 BDD의 가장 기본적인 뭐죠? 기본화된 뭐라고 그러죠? 이그젠플 매핑 정도 수준으로 걸킨, 보시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한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그젠플들을 한 개씩 그냥 저는 만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걸 이제 복사 요지가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기본 채용 공고가 등록된 이렇게 예제를 하나 만드는데 채용 공고가 이제 접수되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승인되거나 완료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얘는 이그젠플이 아니죠. 지금 너무 제너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그젠플로 들어가려고 하면 얘를 노테이션을 어떻게 여기서 표현하면 좋으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승인되는 경우가 있고 승인되지 반려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는 거 케이스가. 그리고 케이스가 아까 보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채용 공고가 등록되었을 때 승인이 되고 반려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뭐가 어떤 파라미터냐고 보니까 저거였죠. 그 회사의 신용도, 이 채용 공고를 등록한 회사의 신용도가 A이거나 B이면 승인이 되고 C면 C 이하면 반려가 된다. 이게 지금 이그젠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여기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이게 에자일은 이게 스티커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붙이느냐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금 사실 보면 네. 기분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댄이 결정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분에 대한 거는 여기서 지금 이벤트를 땡겨왔는데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거를 붙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갖고 여기에 새로운 걸 붙이는데 예를 들면은 그 등록된 업체가 요청된 스킬이 코스타 강의 목록에 있는 경우 코스타 범주에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엔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엔드를 붙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연봉 있죠. 그, 연봉. 연봉이 연봉이 예, 그렇죠. 예. 아직 유연한 적어도 겁니다. 적어도 3천만 원은 거의 끝이네요. 그렇죠. 넘어야 넘어야. 넘어야 하고 넘고 그죠? 이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채용 공고가 접수되면 승인된 그죠? 이게 샘플 안 한 거잖아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커맨드 사실은 이제 실제 써보면 기분은
기분 어쩌고 엔드 어쩌고 엔드 어쩌고 그래서 이게 멀티 컨디션이 되고 when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 when이 멀티 컨디션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에 then은 멀티 컨디션이거든요. 승인되고 또는 그 뒤에 연속으로 일어나는 뭐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가 게시된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승인되고 채용 공고에 게시됨. 이게 하나의 그 example이 되겠죠. 맞나요? 정 대표님? 예. 그래서 이렇게 컨디션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사실은 요 이벤트 식별한 거를 써도 되고 또는 그 색깔을 놓고 거기다가 부연을 달아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는 when이 커맨드에서 캡처돼야 된다는 거가 중요한 사실일 것 같아요. 기분은 사실은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데이터 상태나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근데 어떻게 이쁘게 표현할 건가는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되는 것이 여기 이제 우리가 자연어로 이제 서술이 됐는데, 그죠? 이게 이제 사람의 개입이 일단 들어가서 이것을 우리가 걸킨의 형식으로 실제로 이제 일반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테스트 코드로 매핑을 하려고 이제 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가 일단은 개입이 돼가지고 이 걸킨 표현을 이제 테스트 코드하고 매핑을 시켜서 이제 기분의 상태를 실제로 그 도메인 객체에다가 세팅하는 그 작업을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이제 태클링 하는 건 뭐냐면 이 표현 자체에 이제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 갖고 있는 이 어그리게이트나 이 이벤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개입을 시켜서 조금 더 그 개발자가 이걸 테스트로 매핑시키는 거를 조금 더 가이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장 대표님 얘기한 거에 사실은 이게 디자인 레벨로 떨어지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 연봉이라는 거가 아마 것들이 있을 그 거예요. 입력하는 변수 값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거를 봤어야 그래서 아까 디자인 내가 레벨에서 그걸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스티커 레벨에서는 기분 웬댓을 절대 충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특히 기분이 충족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덴도 이게 승인됨이지만 승인된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어떤 메시지를 출력함이라던가 이런 이벤트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저장됨이 이벤트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값으로 저장되느냐가 사실은 덴의 결과로 떨어지거든요. BDD에서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숫자 30을 30 더하기 5를 인풋으로 넣었는데 사전에 이게 뭐 더하기 연산을 하라는 게 세팅되어 있다면 결과값은 3하고 5가 입력됐으면 뭐 8이 결과로 출력돼야 되는 거고 기분이 연산자가 곱하기가 선택되어 있다면 3하고 8이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기분 엔된 형식의 예제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지금 3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5라는 게 숫자가 고객이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그젠플 매핑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BDD에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두 개가 이렇게 보충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그 실제 테이블 같은 거 테이블 그 이그젠플을 그냥 쭉쭉쭉 우리가 데이터성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디시전 테이블 같은 거를 우리가 UI 서포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어그리게이션 이런 쪽에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계속 추가해가면서 그리고 이 커맨드나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가면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매핑이 돼가면서 그렇지만 이걸 말씀대로 초기에 그게 바로 나올 수 없으니 분석을 할 때는 좀 자유도가 높은 형식으로 표현하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BDD도 완성되고 이 모델도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인 BDD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케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이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스트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고민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그냥 표현하는 것은 기본 원덴의 이런 그 자연어 스타일로 일단 표현하는 것이 맞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아까 테스트 케이스로 매핑하는 그 과정에서 개발자의 머릿속에서 많은 일들이 사실 벌어져 버리는데, 그건 이 도메인 모델이 또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 매핑을 못 시킨다는 거죠. 유비쿼터스 랭귀지로 도메인 모델이 또 세팅되어 있고 나서 실제로도 프로세스가 그런 것 같네. 맞아요. 그 과정이 생략된 것 뿐이지. 그 음, 큐컴버의 그 어떤 디자인에 음. 보면 생략된 것 뿐이지, 실제로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지겠네요. 실제 상황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한꺼번에 막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제 그 스피드를 못 이기고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그젬플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내서 여러 케이스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우리 정 팀장님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세요? 네. 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게 한 게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 뭐랄까 약간의 그런 뭐랄까 지금 빅피처 이벤트 스토밍과 안 보였던 거라고 할까요? 그 저는 사실 뭐 마음속으로는 좀 화면을 그려봤거든요. 이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뭘 클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조건이 뭐가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렇죠, 이걸 그렇죠. 보면서 좀 더 생각을 키우는데 이제 밑에 있는 이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게 좀 더 구체화 되는 거죠, 저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들이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생각한 게 맞는지 아닌지 사실 이 그림상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BPMN 수준의 사실 그 말해도 일반화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뭐랄까 예시를 가지고 더 현업들은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다 좀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인수 기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적어도 요런 인수 기준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조건들을 충분하게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현업한테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대로 해가지고 그냥 실제 구현으로 들어가 버려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이 테스트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이 실컷 개발이 끝났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를 막아주는 측면에서 좀 보완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이벤트 스토밍에 지금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하고 우리가 적용하면서 해봤는데, 거기에 이제 부족한 거는 그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좀 더 커지거나 아까 룰셋이 엄청 복잡하거나,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신청하면 그 보험 결과가 계산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벤트만 있다고 치면 사실 그건 너무 그 어마무시한 거를 그냥 API 그 커맨드로 요청하고 결과값을 받는 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쪼개는 거를 이벤트 스토밍으로 쪼갤 거냐, 아니면 다른 수단을 부가해서 그걸 가져갈 거냐, 또는 그거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 갖고 이거는 어그리게이트를 쪼개야 돼 말아야 돼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사실은 그런 도구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도구 중에 하나가 BDD인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여기에 접목하는 거는 타당한데, 그걸 이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뭐 빅픽처 이벤트 스토밍, 뭐 프로세스 이벤트 스토밍, 디자인 레벨 이벤트 스토밍 사이에 어떻게 끼워 넣을 거고 어떻게 조립할 거냐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같이 한번 디테일. 고민해 볼 만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기 그 좀 옛날에 만든 거긴 한데, 그 BDD 뭐 황 대표님이나 다들 윤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또 뭐 모르시거나 아니면 좀 알고 계신데 한번 더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카톡방에 하나 넣어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나중에 그 참고 삼아 한번 보시옵소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거 지금 이렇게
연봉이 3천만 원을 넘고 이런 음,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스티커를 붙인 거를 보면서 음,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여기에 뭐 어느 뭐 회사가 어느 레벨 이상이면 사실 그런 조건보다 지금 이 노란색으로 붙인 조건이 굉장히 스페시픽해서 더 현실적으로 와닿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이벤트 스토밍에서 각각의 요소를 우리가 잘 등록을 이게 도출을 한 건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꽤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BDD든 뭐든지 간에 이게 테스트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조건을 되게 스페시픽한 이그젬플로 바꿔보면 얘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찾아낸 요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디자인 레벨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우리가 그 세부 프로퍼티나 이런 걸 선언하지 않은 상태, 그냥 커맨드 정도와 이제 어그리게이트의 대표 이름만 정의한 상태에서 이런 이그젠플 매핑을 만약에 그 사전에 해놓은 게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세부 프로퍼티와 그 안에 들어갈 타입 그리고 이뉴머레이션의 어떤 그 요소들을 충분히 뽑아낼 것 같아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필요한 인풋들이 이 이그젠플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검증이 되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세부 프로퍼티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한 번 정제된 이 그 모델 안에 이제 속성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오브젝트들이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 그것을 다시 여기다가 매핑을 시켜서 이제 더 정교화된 그 포메이션으로 이것을 이제 풀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연어로 돼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실제 개발자가 매핑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 툴 속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굳이 뭐 개발자가 그거를 도메인 모델하고 일일이 코드로 아까처럼 막 짜는 것보다 이 모델링 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면 생각하면 이 허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이 서술한 게 스펙이라고 따지면 혹은 뭐 AC가 됐든 그러면 이벤트 하나에 대해서 뭐 AC를 뭐 2개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이벤트에 AC를 왜냐면 너무 많으면 이게 배치가 안 될 테니까 해서 달아보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AC가 나와야 되니 이 이벤트에 프로퍼티를 뭘 넣어라 뭐 이렇게 가이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프로퍼티를 넣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AC를 써봐라 이렇게도 역으로도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말 그대로 요게 그냥 AC의 프로퍼티가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하나의 그냥 타입으로 생긴 게 아니라 채용공고 등록됨 이렇게 되고 여기 뒤에 뭔가 이런 값들이 실제로 요렇게 써놓은 것들이 실제 이제 이 그 모델링 된 결과에 의해서 세부적인 프로퍼티 값으로 뭐 여기 뭐 샐러리가 3,000 네, 어쩌고저쩌고 이벤트의 어떤 실제 인스턴스 값으로 요것이 이제 그 이그젠플로 여기 서술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근데 그거 어쨌든 잘 고민할 거는 하나의 커맨드의 example은 수십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대1이 아니어서 그치? 그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그것을 인스턴스. 찢어서 개발하게도 해줄 테고 그죠? 음. 그걸 찢어서 테스트도 해야 되고 찢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도 해줘야 되고 그거를 다뤄야 되니까 사실 그거를 히든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뷰가 따로 있는 게 나는 더 낫지 않은가 싶어요. 예, 뷰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에 이제 하나 더 붙여서 도구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 거는 사실은
유저 스토리 맵도 도구로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벤트 스토밍의 좋은 점은 타임라인으로 정리된다는 거가 좋은 점이긴 한데 이제 그것을 기능 레벨로서 뷰잉하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 기능 레벨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이벤트 스토밍하고 또 다른 점에서 그 전체 정리된 모습으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즉 유저 스토리를 캡처한 거는 그걸 보는 뷰가 유저 스토리 맵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뷰 모드인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도 사실은 이 BDD랑은 또 인수 기준으로 해서 또 연결되는 구조고 해서 그 세 개의 트라이앵글을 어떻게 연결할까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오늘 이제 이게 화두로 꺼내 주셨으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방법론상에서 어떻게 엮어서 같이 쓰면 좋지 이런 것들은 또 한번 얘기해보는 기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BDD의 기본 모델에 음. 일단 포커스를 좀 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떻게 또 시간이 늦었으니까 대략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좀 있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된 부분만 가지고도 제 생각에는 재밌는 게 이 이벤트 스토밍하고 상당히 잘 맞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웬덴에 잘 좀 매치가 되고 어떤 디자인 레벨의 이벤트 스토밍을 하기 사전에도 좋고 끝난 후에 이걸 인수 조건으로 실제로 구체화시켜가지고 어떤 이그젬플들을 나중에 인수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컨트랙 테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로 자동화를 제너레이션 하는 측면에서도 동시에 쓰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봤을 때.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BDD 결국 했네요, 결국. 사실 BDD가 재밌어요. 실제로 네. 해보면 되게 재밌는데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이게 제 생각에는 좀 생소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다 모든 게. 그러니까 현업하고 같이 하면 진짜 재밌어요. 현업하고 이걸 하면 비즈니스가 들어가야 얘는 진짜 재밌어요. 그죠? 심플한 프로젝트에는 전혀 재미가 없고 아주 골 때리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아주 심오하게 복잡한 그렇죠. 그것을 그러면 파헤쳐 갈 때는 이거 없으면 정리도 안 되거든요. 아, 현업이 그러게. 정리해라고 하면 다큐멘테이션도 없고 이러는 거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 그때 도움이 돼요. 현업하고. 예. 그때 좋아요. 그때. 현업은 자꾸 딴 이야기하고 이 룰인가 생각할 또 다른 룰 이야기하고 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붙여보세요. 이게 훨씬 나은 것 붙이면서 그 자리에서 회의하면서 내가 써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실 포스트잇을 저도 쓰거든요. 요구사항 캡처링 할 때. 그때 제- 이 샘플 매핑 쓰면 정말 좋아요. 제가 우리 신상무님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들을 일을 시키는 즐거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지. 스티커에 막 쓰고 약간 놀고 막 말만 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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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